하루 만에 죽은 젊은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왕위를 빼앗기자 무덤에서조차 쫓겨난 여인. 241년이 지나서야 복권되며 드러난 조선 왕실에 금기된 역사.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457년 여름, 경기도 안산 바닷가 근처의 한 언덕에서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관리들이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후의 능이었습니다. 석실을 부수고 관을 끌어내라. 세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관리들이 석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관은 너무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과 백성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며 괴상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관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끌어낸 관은 바닷가 습한 모래밭으로 옮겨져 평민의 예로 다시 묻혔습니다. 이 왕후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조선 제5대 임금 문종의 왕비이자 제6대 임금 단종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때는 왕후의 자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서인, 그러니까 평민으로 격하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신주는 종묘에서 쫓겨났고 무덤은 파헤쳐졌으며 왕후로서의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죽은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무덤에서조차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도 태종에 의해 후궁격으로 격하되었지만 그래도 무덤을 파헤치는 일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덕왕후는 달랐습니다. 왕후에서 서인으로 떨어졌고 무덤마저 파헤쳐져 바닷가로 내쳐졌습니다. 1476년 성종시대에는 현덕왕후가 세자빈 때 받았던 교명과 책복까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듯한 처사였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비참한 운명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녀는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죽어서도 이런 치욕을 당해야 했을까요? 살아서는 하루도 왕후로 있지 못하고 죽었고 죽어서는 무덤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한 모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을 명령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조, 그녀의 시동생이었습니다. 세조는 어떻게 죽은 형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의 무덤은 56년 후 다시 왕후의 능으로 복원됩니다. 그리고 남편인 문종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지 7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56년이나 지나서야 복권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간을 39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418년 음력 3월 12일 충청도 홍주 합덕현의 한 저택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화산부원군 권전, 어머니는 최씨였습니다. 안동 권씨 가문의 딸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권씨, 족보명으로는 순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현덕왕후가 됩니다. 권씨의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 권백종은 한성부윤을 지냈고 아버지 권전은 판한성부사였습니다. 권씨는 이런 집안에서 단아하고 예법에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1429년 세종 11년의 일이었습니다. 세자 2항, 훗날 문종이 되는 그는 첫 번째 세자빈 김씨와 혼인했습니다. 그러나 휘빈 김씨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자를 독차지하려는 욕심에 온갖 미신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다른 여인의 신을 훔쳐 태워 가루로 만들어 세자의 술에 타기도 했고 교미하는 뱀을 잡아 가루로 만들어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각되어 1429년 7월 18일 휘빈 김씨는 퇴출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처자를 독살하고 자신도 할복 자살했습니다. 1429년 10월 15일 세종은 세자에게 두 번째 세자빈을 드렸습니다. 순빈봉씨였습니다. 그러나 순빈봉씨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궁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더욱이 세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이를 걱정했습니다. 세자의 후사 문제는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1431년 세종 13년 가을이었습니다. 세종은 영의정 허조의 조언을 받아들여 세자궁에 3명의 후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권씨, 정씨, 홍씨였습니다. 이때 권씨의 나이는 14세였습니다.
권 씨는 종사품 승위의 품계를 받고 세자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성품은 단아하고 조용했으며 말과 행동이 예법에 맞았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권 씨를 매우 아꼈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3월 3일 권 씨는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조산으로 태어나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슬픈 일이었지만 권 씨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때 종산품 양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435년 세종 17년 권 씨는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경혜공주입니다. 경혜공주는 건강하게 자랐고 훗날 영양위 정종과 혼인하게 됩니다. 1436년 10월 드디어 순빈 봉씨가 폐출되었습니다. 세종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두 번이나 세자빈을 폐출하는 것은 세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봉씨의 행실이 워낙 나빠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궁녀와 동침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임신한 궁녀를 구타해 유산시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종은 안평대군, 이명대군과 영의정 황희, 우의정 노한, 찬성신계를 불러 논의한 끝에 봉씨를 폐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봉씨는 친정으로 돌아간 뒤에도 뉘우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가 딸을 목 졸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자빈을 정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세자궁의 후궁 중에서 고르기로 했습니다. 홍씨와 권씨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세자는 홍씨를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이가 같으면 덕으로서 하고 덕이 같으면 용모로서 한다. 권씨는 이미 딸을 2명이나 낳았으니 의리상 마땅히 세자빈으로 세워야 한다. 1436년 12월 28일 세종은 양원 권씨를 세자빈으로 삼는다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1437년 세종 19년 2월 28일 권씨는 정식으로 세자빈 책봉식을 올렸습니다. 권씨의 나이 19세 때였습니다. 세자빈이 된 권씨는 세종과 소원왕후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동정과 위의가 모두 예법에 맞았고 아랫사람들에게도 부드러운 얼굴로 대했습니다. 궁중에는 삼가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권씨는 세자와 함께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고 세자도 세자빈을 아꼈습니다. 경혜공주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1441년 세종 23년 여름 세자궁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세자빈 권씨가 해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후사를 걱정해 왔습니다. 세자의 나이가 이미 28세였습니다. 그동안 2번이나 세자빈이 폐출되었고 세 번째 세자빈에게서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경혜공주라는 딸은 있었지만 왕위를 이을 원손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요? 온 궁궐이 기다렸습니다. 1441년 7월 23일 음력으로 세종 23년 7월 23일 동궁자선당에서 권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의 첫 적손이자 원손이 탄생한 것입니다. 훗날 제6대 임금 단종이 되는 아기였습니다. 세종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과인이 나이가 54세인데 이제야 적손을 보게 되었구나. 세종은 즉시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원손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촛불이 환하게 밝혀졌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촛불 하나가 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세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세종은 급히 명령했습니다. 떨어진 초를 당장 치우라.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음 날 1441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세자빈 권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산후병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산후병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다가 혹은 낳은 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권씨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위독해졌습니다. 세종이 직접 달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종은 잠깐 사이에도 여러 번 세자빈을 문병했습니다.
소원왕후도 며느리 곁을 지켰습니다. 세자 문종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권씨의 숨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1441년 7월 24일, 음력 세종 23년 7월 24일, 원손을 낳은 지 단 하루 만에 세자빈 권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24세였습니다. 만으로 치면 23세였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세자빈 권씨가 졸하였다. 비는 아름다운 덕이 있어 동정과 위에 모두 예법이 있으므로 양궁의 총애가 두터웠다. 병이 위독하게 되매 왕이 친히 가서 문병하기를 잠시 동안 두세 번에 이르렀더니 죽게 되매 양궁이 매우 슬퍼하여 수라를 폐하였고 궁중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는 이 없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5일간 상복을 입었습니다. 세자 문종은 30일간 상복을 입었습니다. 온 궁궐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예의 바르던 세자빈이 모두의 사랑을 받던 며느리가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젊은 여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원소는 어머니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어머니는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1441년 9월 21일 권씨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경기도 안산군 와리면 와리산, 지금의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에 묻혔습니다. 세종은 권씨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현덕빈, 밝은 덕을 가진 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덤의 이름은 아직 능이 아니었습니다. 세자빈의 무덤이었으니까요. 권씨의 아버지 권전도 같은 해 11월 1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0세의 나이였습니다. 딸이 죽은 지 4개월 만이었습니다. 딸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병이 깊어진 것일까요? 어머니 없이 남겨진 원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가 나섰습니다. 양씨는 직접 자신의 젖을 물려 원손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경혜공주도 함께 돌보았습니다. 원소는 할아버지 세종, 할머니 소원왕후, 아버지 세자 문종, 이모할머니 혜빈 양씨, 누나 경혜공주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이 어린 원손이 훗날 겪게 될 비극을, 그리고 이미 죽은 어머니가 당할 모욕을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권씨가 죽은 지 9년이 흘렀습니다. 1450년 세종 32년 2월 17일 위대한 임금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54세였습니다. 그리고 세종 32년 2월 22일 세자 이항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5대 임금 문종입니다. 문종은 조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적장자가 왕위에 오른 경우였습니다. 태조도, 정종도, 태종도, 세종도 모두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종은 세종의 맏아들이었고 정통성이 확실했습니다. 문종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450년 문종 즉위년 7월 1일 문종은 죽은 아내 권씨를 왕후로 추존했습니다. 현덕빈에서 현덕왕후로 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7월 8일에는 무덤의 이름도 정해졌습니다. 소릉이었습니다. 빛나는 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현덕왕후는 살아서는 단 하루도 왕후로 있지 못했지만 죽은 후에 왕후가 되었습니다. 문종은 현덕왕후가 죽은 후 다시 정시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후궁으로 숙빈 홍씨가 있었고 그녀가 왕비의 역할을 대행했지만 정식 왕비는 끝내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3번이나 부인을 잃거나 폐출하는 비극을 겪은 문종은 더 이상 혼인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권씨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종은 성군이 될 자질이 충분했습니다. 학문이 뛰어났고 정치를 잘 알았으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세자로 있으면서 세종을 도와 많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문종의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자 생활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문종은 즉위 2년 만인 1452년 문종 2년 5월 14일 음력으로 승하했습니다. 향년 39세, 재위기간은 고작 2년 3개월이었습니다. 1452년 5월 18일 문종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문종은 원래 아버지 세종의 영릉, 당시 지금의 서울 서초구 헌릉에 있던 영릉 옆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생전에 미리 자리도 잡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파보니 물이 나오고 바위가 있어서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태조의 건원릉 동쪽, 지금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문종의 능을 조성했습니다.
능호는 현능이었습니다. 밝은 능이라는 뜻입니다. 안에 현덕왕후의 소름과 같은 한자 현자를 썼습니다. 1452년 5월 18일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세종의 적손이자 문종의 적자 12세의 어린 임금이 탄생한 것입니다. 단종은 현덕왕후를 인효순의 현덕왕후로 추승했습니다. 어질고 효도하며 순하고 은혜롭고 밝은 덕을 가진 왕후라는 뜻이었습니다. 1454년 단종 2년 7월 15일 문종의 3년상이 끝나자 문종과 현덕왕후의 신주가 종묘에 함께 모셔졌습니다. 부부가 종묘에서 나란히 제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종의 앞날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2세의 어린 임금을 보필할 대비나 대왕 대비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소원왕후는 이미 1446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수렴청정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종은 죽기 전 영의정 김종서와 좌의정 황보인에게 단종을 부탁했습니다. 이들 고명 대신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종의 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둘째 동생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그가 가장 야심이 컸습니다. 1453년 단종 1년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단종이 누나 경혜공주의 집에 머무는 사이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이 역모를 꾸민다며 김종서와 황보인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이 정변으로 단종을 지키던 대신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1455년 단종 3년 6월 11일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위했습니다. 명목상 양위였지만 사실상 강제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제7대 임금 세조로 즉위했고 단종은 상왕이 되어 창덕궁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단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종은 정통성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세종의 적손이자 문종의 적자였습니다. 반면 세조는 동생이 형의 아들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이를 옳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세종 시절 집현전에서 일했던 젊은 학자들은 단종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외가 사람들도 가세했습니다. 현덕왕후의 남동생 권자신 그리고 현덕왕후의 어머니 최씨였습니다. 권자신은 단종의 외숙이었습니다. 최씨는 단종의 외할머니였습니다. 이들은 상황으로 있는 손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참여했습니다.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도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1456년 세조 2년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세조를 조선 국왕으로 책봉하는 조칙과 고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세조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회를 열었습니다. 성삼문 등은 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연회에는 벼룬검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무관들이 칼을 들고 왕의 좌우에서 시위를 서는 것입니다. 이때 세조를 제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456년 6월 1일로 거사일이 정해졌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 박쟁이 벼룬검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세조의 좌우에서 칼을 들고 있다가 신호와 함께 세조를 베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있는 자리에서 복위가 이루어지면 명나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세조가 연회장이 좁다며 벼룬검을 취소시켰던 것입니다. 성삼문이 반대했지만 신숙주가 찬성하면서 벼룬검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거사는 실패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계획이 누설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위 모의에 참여했던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이 일을 말했고 정창손이 세조에게 고변한 것입니다. 1456년 6월 2일 성삼문과 관련자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자신도 잡혔습니다. 현덕왕후의 어머니 최씨도 잡혔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가혹하게 신문했습니다. 성삼문의 다리를 시뻘겋게 달군 쇠로 꿰었습니다. 그러나 성삼문은 끝까지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고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박팽년은 신문 도중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유성원은 잡히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456년 6월 8일 군기감 앞길에서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웅부는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말 4마리의 팔다리를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백관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3일간 저자에 효수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육신입니다. 권자신도 함께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단종의 외숙이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현덕왕후의 어머니 최씨, 단종의 외할머니도 처형되었습니다. 이미 고령의 미망인이었지만 사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단종의 외할머니이자 세조에게는 형수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눈엣 가시였던 것입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처형되었습니다. 70여 명이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15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입에 소금을 채워 질식사시키거나 나이가 차면 처형했습니다. 여자들은 공신들의 노비나 첩이 되었습니다. 이 참혹한 처형이 끝난 후 세조는 죽은 사람들에게도 칼을 들이댔습니다. 1456년 7월 7일 현덕왕후의 아버지 권전이 추폐되었습니다. 권전은 이미 144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15년이 지나 서인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고신이 박탈되고 모든 관작이 삭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덕왕후 본인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좌의 칼날이 이미 죽은 왕후에게까지 뻗쳐온 것입니다. 1456년 6월 사육신 사건이 터진 직후였습니다. 현덕왕후의 동생 권자신과 어머니 최씨가 처형되었습니다. 아버지 권전도 추폐되어 서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57년 세조 3년 6월 21일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성삼문과 권자신이 신문 과정에서 단종도 복이 모의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상황에서 군으로 격하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1457년 6월 26일 의정부가 세조에게 계를 올렸습니다. 노산군이 이미 군으로 강등되었으니 그 어머니 된 자가 왕후의 명호를 유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추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개장해야 합니다. 세조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현덕왕후는 서인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왕후에서 평민이 된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16년이 지났지만 죽은 사람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된 것입니다. 종묘에 모셔져 있던 현덕왕후의 신주가 철거되었습니다. 문종과 함께 제사를 받던 신주가 끌려 나왔습니다. 왕후로서 받았던 교명과 책보는 관청에 보관되었다가 나중에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던 소릉이 파헤쳐졌습니다. 능을 관리하던 관리들이 동원되었고 석실이 부서졌습니다. 관은 너무 무거워 쉽게 들어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군사들과 백성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관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끌어낸 관은 바닷가로 옮겨졌습니다. 시흥군자 바닷가 십리 바깥의 습한 모래밭이었습니다. 범람이 작고 물기가 많은 최악의 땅이었습니다. 평민의 예로 다시 묻혔습니다. 왕후의 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능을 지키던 능지기도 제사를 지내던 사람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현덕왕후는 죽어서도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태종이 계모 신덕왕후를 미워했지만 그래도 무덤을 파헤치지는 않았습니다. 후궁 격으로 격하하고 능을 옮기기는 했지만 관을 끌어내 바닷가에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형수인 현덕왕후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시 현덕왕후가 문종과 합장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문종의 현능에서 현덕왕후의 관만 빼낸 것입니다. 형의 무덤을 파헤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폐륜이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단종이 영월에서 사망했습니다. 세조는 사람을 보내 사약을 내렸습니다. 단종은 1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고 아무도 수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영월 호장 엄흥도가 몰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서인이 되어 바닷가에 묻혔고 아들은 사약을 받고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이보다 더한 비극이 있을까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세조가 꿈을 꾸었는데 현덕왕후가 나타나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이겠다. 세조가 잠에서 깨자마자 장남 의경세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조가 더욱 분노해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경세자가 사망한 날은 1457년 9월 2일이고 단종이 사망한 날은 1457년 10월 21일입니다. 의경세자가 단종보다 먼저 죽었으니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연좌제였습니다. 현덕왕후의 가족이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으니 현덕왕후도 연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했습니다. 현덕왕후 본인은 모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15년이 지났으니까요. 죽은 사람을 연좌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현덕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친정 가족이 영모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15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로 그녀를 처벌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시대에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가 저지른 일은 단순히 왕위를 찬탈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폐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당시에도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계유정난 때부터 이미 형에게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당시 민신이라는 인물을 살해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문종의 무덤인 현능 비석소였습니다. 비석소는 능 근처에 만드는 것이니 형의 무덤 바로 옆에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현대 기준으로도 고인 모욕이지만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폐륜이었습니다. 세조는 이복 동생들도 가차없이 처리했습니다. 금성대군은 단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사사되었습니다.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도 모두 단종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처형되거나 귀양갔습니다. 그들의 식솔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들이 동생에 의해 죽거나 쫓겨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조가 서모인 혜빈 양씨까지 죽인 일입니다. 혜빈 양씨는 세종의 후궁으로 단종을 젖을 물려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단종에게는 사실상 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혜빈 양씨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머리를 깎아 비구니로 만들어 절로 내쫓은 뒤 죽였습니다. 그리고 현덕왕후의 일이었습니다. 세조는 형수인 현덕왕후를 서인으로 격하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당시 현덕왕후는 남편 문종과 같은 현능에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합장은 아니었지만 같은 능력에 있었습니다. 세조는 현덕왕후의 관만 빼내도록 했습니다. 형의 무덤을 파헤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도 태종이 미워했지만 무덤을 파헤치지는 않았습니다. 능을 옮기고 후궁격으로 격하시키기는 했지만 관을 끌어내 바닷가에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세조는 왜 이토록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세조가 형 문종에게 어릴 적부터 열등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문종은 세종의 적장자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되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났고 성품이 온화했으며 세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반면 세조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조는 무예가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었지만 형만큼 학문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열등감이 형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형의 무덤을 파헤치고 형수를 모욕하고 조카를 죽인 것은 어쩌면 이런 억눌린 감정의 표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조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457년 9월 2일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나이 20세였습니다. 세조가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고 왕위를 이을 세자였습니다. 의경세자의 죽음은 세조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것이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조가 꿈을 꾸었는데 현덕왕후가 나타나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이겠다. 세조가 잠에서 깨자마자 의경세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경세자가 사망한 날은 1457년 9월 2일이고 단종이 사망한 날은 1457년 10월 21일입니다. 의경세자가 단종보다 먼저 죽었으니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시간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퍼진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세조의 행동을 얼마나 부당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조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의경세자의 죽음을 하늘의 징벌로 여겼습니다. 세조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7년 이후 세조는 심한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피부에 고름이 생기고 점점 악화되어 나병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이들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온천욕을 자주 했습니다. 아산의 온양 온천의 행궁을 만들어 자주 찾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세조가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 문수보살상 앞에서 100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목욕을 하는데 동자승이 나타나 등을 밀어주었다고 합니다. 세조가 밖에 나가서 상감 옥체에 손을 댔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자 동자승이 상감께서도 누구를 만나시든 오대산에 가서 문수동자를 친견했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문수보살이 동자로 나타나 세조를 치유해 주었다는 전설입니다. 세조는 말년에 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악몽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조는 불교에 깊이 귀의하게 됩니다.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에서 왕이 불교에 귀의하는 것은 국가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학자들과 훈구 유학자들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리며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1461년에는 자신의 친필로 불경인 능엄경을 간행했습니다. 불교 경전을 대량으로 간행하고 유포시켰습니다. 훈민정음으로 된 책 중에 불경과 불서가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1468년 세조 14년 9월 8일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향년 52세였습니다. 재위기간은 13년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국가체제를 정비했으며 북방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치적의 군주이자 피의 군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폐륜의 기록들은 지울 수 없습니다. 형의 무덤을 모독하고 형수를 모욕하고 조카를 죽이고 충신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아들을 먼저 보내는 고통을 겪었고 피부병과 악몽에 시달리며 죽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평안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세조가 치러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세조는 1468년 세조 14년 9월 8일에 승하했습니다. 향년 52세였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이 제8대 임금 예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예종은 1469년 예종 1년 11월 28일에 승하했습니다. 재위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종의 조카이자 세조의 손자인 성종이 제9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성종은 어머니 인수 대비 한씨의 수렴청정을 받으며 성장했고 훌륭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1478년 성종 9년 4월 흑비가 내리는 등 제의가 일어났습니다. 성종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자 남효온이라는 신하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문종께서 혼자 종묘에 계시면서 제사를 받기를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소릉을 추복해야 합니다. 소릉은 현덕왕후의 옛 능 이름이었습니다. 남효온은 현덕왕후를 복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승지 임사홍이 반대했습니다. 신하로서 논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종도 이 의견을 따랐습니다. 현덕왕후의 복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 손자 성종의 시대에는 아직 세조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476년 성종 7년 4월 15일에는 현덕왕후가 세자빈 시절 받았던 교명과 책보가 불태워졌습니다. 그녀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1494년 성종 25년 12월 24일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그의 아들 연산군이 제10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1495년 연산군 1년 대사관 김긍류, 사간 이의무, 헌납 김일손 등이 현덕왕후 추복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점차 폭정을 일삼았고 1506년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이 제11대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중종은 개혁을 원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1512년 중종 7년 11월 죽강석상에서 경연검토관 소세양이 현덕왕후 추복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유순정을 비롯한 원로 대신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13년 중종 8년 2월 18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묘에 벼락이 쳤습니다. 큰 소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중종이 크게 놀라 종묘에 위안제를 친히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경복궁 사정전 처마 밑에 앉은 중종은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현덕왕후의 일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기를 반대하던 신하들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512년 11월부터 1513년 3월까지 100여 차례가 넘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왕후가 살아있을 때 친정이 영모에 관여되었다 하더라도 왕후 본인이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패서인하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더욱이 현덕 왕후는 이미 죽은 후의 일로 연좌되었으니 이는 지나친 처사입니다. 문종께서 혼자 종묘에 모셔져 있으니 신하로서 보기 민망합니다. 중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513년 3월 11일 중종은 현덕 왕후의 위호를 추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12일 정식으로 현덕 왕후가 복위되었습니다. 폐위된 지 56년 만이었습니다. 현덕 왕후의 신주가 다시 문종의 사당에 배양되었습니다. 종묘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릉을 문종의 현능 곁으로 천장하기로 했습니다. 관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닷가 여기저기를 파헤쳤습니다. 56년 전 바닷가에 버려진 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바닷가에서 여자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보니 여자는 없고 빈 관만 있었습니다. 승려가 관을 풀로 덮어주었고 시간이 지나 언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농부가 그곳을 발견하고 몰래 농사를 지었습니다. 복권 소식을 듣고도 처음에는 숨겼지만 꿈에 현덕 왕후가 나타나 부탁하자 결국 관아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관이 발견되었고 1513년 봄 현덕 왕후는 문종의 현능 왼쪽 언덕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죽은 지 72년 만에 남편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동원이 강릉 형식이었습니다. 같은 능력이지만 다른 언덕에 조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합장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능의 이름도 모두 현능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 능 사이에 소나무 한 그루가 까닭없이 말랐습니다. 공인이 이를 벤이 가려진 것이 트여 두 능이 막힌 데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정령이 감응한 바라고 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1513년 3월 12일 현덕 왕후가 복위되던 그날 조정에서는 감격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72년 만에 문종과 현덕 왕후께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신하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6년간 역적의 어머니로 취급받던 왕후가 마침내 명예를 되찾은 것입니다. 종묘에 다시 모셔진 신주 앞에서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문종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덕 왕후의 가족들은 아직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권전은 여전히 서인 신분이었고 동생 권자신도 역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복권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복위되었습니다. 노산군에서 다시 임금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99년 숙종 25년 7월 15일 현덕 왕후의 아버지 권전의 봉작이 회복되었습니다. 동생 권자신도 복관되었습니다. 이로써 현덕 왕후와 그 가족들은 모두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권전이 죽은 지 258년, 권자신이 처형당한 지 243년, 현덕 왕후 어머니 최씨가 처형당한 지 24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사람으로 치면 10세대가 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지금 현덕 왕후는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안에 있는 현능에서 남편 문종과 함께 있습니다. 정자각에서 바라보면 왼쪽이 문종의 능이고 오른쪽이 현덕 왕후의 능입니다. 두 능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합장은 하지 못했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 있습니다. 72년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부부는 이제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강력한 힘으로 형수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조차 결국 현덕왕후와 단종을 복권시켰습니다. 힘으로 억누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56년, 243년, 258년이 걸렸지만 결국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고 후손들은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당장은 힘이 없어도 죽어서도 쫓겨나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의 사랑입니다. 권자신과 최씨는 손자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미 죽은 딸 대신 손자를 지키려 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의 충심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43년 후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넷째, 부당한 연좌제의 문제입니다. 현덕왕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의 죄로 폐위되고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이것은 부당했고 결국 56년 후 바로잡혔습니다. 개인의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덕왕후 권씨는 24세의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세자빈으로 있던 시간도 짧았고 아들을 낳은 기쁨도 하루밖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왕후로 추존되었지만 살아서는 하루도 그 지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는 무덤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56년 후, 72년 후, 243년 후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왕후가 되었고 남편 곁으로 돌아갔으며 가족들도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현덕왕후 권씨의 이야기였습니다. 24세에 죽어 56년간 역적의 어머니로 불렸지만 결국 왕후로 돌아온 여인. 무덤에서 쫓겨났지만 72년 만에 남편 곁으로 돌아간 여인.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